네, 그러면 이제 열 효율 봅시다. 네, 열 효율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하면 우리가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쓰는 걸 네, 일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준 에너지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열 효율을 뭐라 그러냐면 열 효율은 우리가 투입한 양분의 한 일의 양을 뭐라고 하는지 열 효율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일은요. 생각해보면 Q인에서 Q아웃을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Q인에서 Q인 마이너스 Q아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1 마이너스 Q인분의 Q아웃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네, 이거가 열 효율을 나타내는 장치예요. 그럼 밑에 예제 풀면서 저희가 뭐를 의미하는지 좀 봅시다. 고열원에서 800줄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요. 200줄의 일을 해요. 아하! 받았어? 그럼 얘는 Q인이 800줄이라는 소리야. 200줄의 일을 하니까 일의 양이 200줄이라는 소리야. 그럼 열 효율은 우리가 800분의 200을 일을 했다. 4분의 1을 했다. 라는 게 열 효율입니다. 뭐 숫자로 표현하면 0.25인 거고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 봅시다. 이런 형태로 얘는 일이 아니라 흡수한 양과 방출한 에너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기관의 열 효율을 각각 계산하래요. 그러면 얘가 투입한 양, 얘가 방출한 양이죠. 그러면 그 차이만큼이 뭐야? 일한 양이야. 그러니까 얘가 일한 양은 30줄이고 얘가 일한 양도 똑같이 30줄이에요. 하지만 투입한 양은 A는 150줄을 투입했지만 B는 얼마 투자해? 120줄을 투자하죠. 그래서 A의 열 효율은요. 투입한 양분의 일한 양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투입한 양분의 이렇게 일한 양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1 마이너스 투입한 양분의 방출한 에너지 양. 어차피 답은 얘도 5분의 1 얘도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쓰고 넘어갈게요. B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5분의 1 0.2가 열 효율입니다. B의 열 효율은요. 우리가 투입한 양 120분의 얼마를 일해? 30을 일하죠. 그러니까 열 효율은 얼마야?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열 효율이 B보다 좋네요. 0.25만큼. 이런 형태로 열 효율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예제 문제처럼. 그러면 열 효율을 극대로 끌어올린 게 뭐냐면 카르노 기간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잘못 써져 있는 글이라 그랬죠. 지우고 카르노 기간이라는 건데 카르노 기간은 두 번의 단열 과정과 두 번의 등원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간을 카르노 기간이라 그래요. 얘가 이런 형태로 등원 팽창했다가 단열 압축하고 단열 팽창하고 등원 압축했다가 단열 압축하면 얘네들은 카르노 기간의 역학 순환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열 효율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는데 카르노 기간에서는 얘가 뭐가 되냐면 고열원의 온도와 저열원의 온도의 비교만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제가 안 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입니다.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요. 그런데 얘네들도 지금 보면 등원 팽창 단열, 등원압축 단열 압축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면 예를 들어서 열 효율이 1이 된다고 칩시다. 우리가 준 에너지만큼 다 쓸 거야. 그러려면 만약 얘가 이러려면 T고가 고온의 열 온도가요.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근데 고온의 열 온도가 무한대가 될 수 있어? 없죠? 그럼 열 효율이 1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거죠. 이렇게 쓸게요. 만약 T고가 무한대로 가면 열 효율이 1이 돼요. 하지만 얘가 불가능하니까 열 효율이 1이 안 돼요. 그리고 T저가 0도가 되면 열 효율이 뭐가 돼? 1이 돼요. 왜? 얘가 0이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주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저열원이 원래 0도였다 치더라도 에너지를 받는 순간 뭐가 돼버려?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 효율이 1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르노 기간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을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뭐냐면 온도가 0K인 저열원이 없고요. 그 다음에 T9가 무한대가 될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열 효율이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100%인 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죠. 그거를 왜 카르노 기관을 설명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뭐야? 가역과 비가역을 얘기하고 싶어서. 가역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단진동처럼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계속 반복하는 형태를 가역 과정이라고 그래요. 비가역 과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놓으면은 이렇게 진동하다 결국엔 점자에서 멈추잖아요.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뭐로 변했어? 열 에너지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 반대 과정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거든. 이거를 비가역 현상이라 그래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만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방향성이 존재하냐? 그거를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엔트로피 정확하게 따지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에요. 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열상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는 비가열상에 뭐가 있느냐? 방향성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뭐야?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는 것처럼. 왜? 열은 역으로 안 돌아오니까. 예를 들어서 고온과 저온이 있으면 열의 운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입자들의 확산 같은 경우에도 얘가 진공과 기체 분자가 있으면 나중에 가면 이 기체 분자가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있죠. 왜? 확률적으로 얘가 가장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흐트러진 상태가 늘었다, 무질서도가 늘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확률적으로 이 상태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있을 확률이. 그래서 물속에 떨어뜨린 잉크도 우리가 잉크가 분리돼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확률이 높기 때문에 퍼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요. 왜? 열역학 제2법칙 때문에. 이 네 개가 다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왜? 열역학 제2법칙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확률이 더 높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간의 흐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연력학 저희법칙에서 우리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또는 열 효율이 1인 열기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 또는 엔트로피라고 읽어요. 얘가 뭐하는 방향으로 흐르냐?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요. 근데 엔트로피가 증가, 무질서도가 증가, 퍼져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석하는데 실제로는 자발적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흐른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엔트로피의 이야기는. 그래서 연력학이 나중에 통계역학이랑 연관성이 높다고요. 네, 그러면 뒤로 넘어갑시다. 문제 풀어볼게요. 네, 1번. 이런 열기관은요, 우리가 2000줄에, 문제 풀어볼게요. 2000줄에 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어요. 이렇다는 건 얘가 의미가 뭐야? Q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A, B, C, D의 순환 과정 거쳐서 한 바퀴 돌았네? 뭐예요? 이만큼 외부로 일을 한 거죠. 외부로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해? 넓이를 구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는 압력 1 곱하기 10의 5승. 단위까지 제가 쓴 거예요. 이 부피 길이는 얼마야? 2.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우리는 200이 나와요. 왜? 10의 5승, 10의 3승, 10의 제곱 남으니까. 그러면 한 일은 200줄이야. 잘 봐요. 2000줄을 받았는데 200줄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열 효율은 얼마야? 2000분의 200이니까 얘는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풀어볼까요? 한 번 순환 과정 외부로서 받은 일은 200줄이다가 아니라 외부로 뭐 했어요? 우리는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을 순환해서 외부에 한 알짜 일은 200줄이다. 맞죠? 얘가 맞습니다. 그리고 열 효율은 10%, 20%가 아니라 10%입니다. 10분의 1 또는 10%. 퍼센테이지 만드는 거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이런 형태로 이상기체가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하는 이상적인 열기관이에요.
뭐를 이야기해요? 얘는 카르노 기간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아는 거 봅시다. AB 과정은요, 등온이에요. AB 과정은 등온입니다, 등온. 등온의 특징은 뭐야? 온도 변화가 없다.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건 뭐가 없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야 되죠? 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다? 맞습니다. 등온이니까. BC 과정의 산율과 DA 과정의 산율보다 작다라고 물어봤어. BC 과정의 넓이를 구해요. AD 과정의 넓이를 구해요. 넓이가 뭐가 더 크죠? AD 과정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BC 과정의 1보다 AD 과정의 1의 크기가 뭐예요?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BC가 단 1은 D 과정 바다 1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넓이로 비교하시면 돼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선 넓이가 한 1이니까. 그 다음에 이 결기간의 요효율은 100% 맞아 틀려요? 틀렸죠? 왜? 카르노 기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열기간이 1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이렇게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경관 시간이 T1이랑 T2인데요. 그럴 때 무엇을 나타낸 거래? 그래서 지금 보면 물하고 잉크는 얘는 조금 퍼지고 얘는 많이 퍼졌잖아. 당연히 시간이 더 누가 많이 흘렀을 때야? T1이 더 많이 흐른 상태죠. 그러니까 T2와 T1을 비교하면 T1이 T2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립니다.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무질서도는 당연히 T1일 때가 T2보다 크죠.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시간이 많이 흘렀더니 엔트로피가 증가했잖아. 엔트로피 증가는 시간이 많이 흘러야 증가하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시간도 반대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거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은요. 연력학 제1법칙이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분율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열효율은 이런 형태로 수능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열효율이 0.1이에요. 이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A를 거쳐서 순환하는데 압력과 부피 나타나는 거야. A, B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이고요. A, B는 등압. B, C는요. B, C는 등온 단열 과정이래요. CA는 등온 과정이라 합니다. 그럴 때 얘네들의 받은 일의 크기, 하거나 받은 일의 크기, 풀만은 모르고 얘네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프로 가보자. AB 과정에 그래프로 받고 화살표로 봤더니 외부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BC도요.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이 넓이가 이거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죠. 외부로 우리 일을 한 거예요.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을 보면 그 에너지만큼 우리가 기억은 이렇게 되고 이게 한 1인데 화살표가 돌아가요. 반대로. 그러니까 외부로 한 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연력학 문제는 약간 표를 그리는 게 편합니다. A, B 과정, 등압, BC 과정, 단열, CA 과정, 등온. 얘를 표를 그려주시는 게 솔직히 문제 풀 때 가장 편해요. 실수도 안 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준 거 봅시다. 등압 과정에서 한 일은 얼마야? 60이래요. BC 과정, 단열 과정에서 한 일 60이래요. 등온 과정에서 한 일 모르니까 기억이래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겠죠. 플러스일 거고. 네. 그러고 이제 외부의 열량을 볼 건데 BC 과정은요. 단열의 특징. 단열은 당연히 온열의 출입이 없습니다. 등온은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이야기죠. 왜?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표도 채울 수 있어요. 채워볼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기억만큼 일을 하니까 얘는 열 방출이 마이너스 기억만큼 일어나야 돼요. 단열은 연료 에너지가 0이라는 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9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A, B, C, C, A로 돌아오잖아. 온도가 이 A 온도가 B 온도 같다, C 온도 같다, A 온도도 다시 돌아오잖아. 무슨 얘기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값의 R자임도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90이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입의 등합 과정은 60, 90에서 150만큼 주어졌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푸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네, 보면 이제 기체의 온도는 B에서가 C에서 높다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보면 BC 과정이야? 단열이야? 외부로 일을 했어. 그랬더니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건 뭐를 이야기해요? 온도가 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TB와 TC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야. 우리가 온도를 줄이면서 외부로 팽창한 거라고. 그래서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가 맞습니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150줄이다. 맞죠? 지금 보니까. 기억은 120줄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기억은 풀 수 있는 방법 없잖아. 이 안에서. 근데 하나 있는 게 있다고. 위에 하나 안 쓴 거. 열 효율이 0.2. 열 효율이 0.2라는 건 우리가 투입한 양분의 한 일의 양. 말 그대로 뭐야? 150 마이너스 기억. 얘네들이 5분의 1이라는 거죠. 0.2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계산해보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150 바퀴 5 하면 750 마이너스 5 기억은 150. 그러면 600은 5 기억. 그러니까 기억은 몇이 나와야 돼? 12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이런 형태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다음 프린트에서 볼까요?